안녕하세요. 만띠입니다. 이제 오늘은 2024학년도 수도권의 주요 대학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2023학년도 입시를 준비해 준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024학년도가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벌써 우리 예비 고3, 예비 고2, 정말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실감하시게 될 겁니다. 자, 2024학년도 우리 인솔을 희망하는 주요 대학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자, 수시 모집에서요. 자, 학교장 추천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가 특징 중 하나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부 학교장 추천 전형 있죠. 최저 학력 기준을 인문계열의 3합 6등급 이내였고 자연계열 3합 7등급 이내였었는데요. 자, 이제부터 2024학년도부터 3합 7등급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어디 뭐 계열 구분 없어요. 계열 구분 없이 동일한 3합 7등급 이내. 물론 이제 의과대학은 이제 제외입니다. 이렇게 완화가 되었고요. 자, 서강대 같은 경우는 자, 국수 영탐 한 과목에서 3합 6등급 이내였습니다. 그런데 국수 영탐은 3개 과목 각 3등급 이내로 수능 최저 기준이 낮춰졌다라는 점. 왜냐하면 3합 6등급 이내였으니까 말 그대로 3합 6등급 하려면 2였는데요.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3개 과목 3등급 이내로 수능 기준이 최저 기준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성균관대 마찬가지입니다. 성균관대도 인문계열에서는 국수영탐 한 과목에서 3합 6등급 이내였었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3합 6등급 이내였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완화가 되었냐면, 국수형 탐구 총 5개 과목 중에서 3합 7등급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홍익 때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학교장 추천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가 되었다 보니까, 좀 2024학년의 교과 전형에서 좀 아무래도 이제 2023학년도보다는 좀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 예측이 되고, 설령 교과에서도 한번 과감히 한번 질러볼 것은 질러봐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런 질러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점도 잘 계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학교장 추천 인원이 제한이 80 또는 제한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는요, 학교장 추천 가능 인원은 원래는 2023학년도 10명이었거든요. 10명 이내였는데, 2024학년 때 무려 20명으로 크게 늘어났고요. 자, 서울시립대가 굉장히 획기적이었죠. 2022학년도에서 4명, 2023학년에서 8명이었는데, 2024학년도에서 무려 10명으로 추천하는 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또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재적 여학생 수의 10%까지 추천할 수 있었는데 2024학년도부터 추천 인원 제한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또 연세대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재적 인원의 5% 이내에서 학교별 최대 10명으로 뽑도록 이제 변경되었고요. 한국외대는 근데 이제 반면에 20명으로 추천 가능 인원은 가능하지만 이제 서울 캠퍼스 10명, 글로벌 캠퍼스 10명 이렇게 이내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좀 외대만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지금 학교장 추천 인원이 지금 그 인원이 폐지 또는 증가 추세가 됐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뭐가 완화된 게 많았죠?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된 게 많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려는 학생들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내가 내신은 조금 부족하면 혹시 모르니까 한번 지원해볼까? 여기서도 소신으로도 지원할 그런 한 장의 카드는 여러분들이 미리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위 14개 대학교가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학년도까지는 이제 14개 그 대학 중에서요, 한국 외대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24학년도부터는 반영 교과 전 과목에 대한 성취도를 등급으로 환산해서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외대 같은 경우는 교과에서 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았냐면 외대는 아마 아시죠? 외대 같은 경우는 원점수로 지원할 건지 등급으로 지원할 건지 둘 중에 하나나 지원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특목고나 특자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등급은 낮은데 원점수가 워낙 좋은 아이들이 원점수가 워낙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점수가 워낙 좋으니까 그 아이들 원점수로 지원했고, 반면에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등급으로 지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것은 원점수와 등급이 없고 ABC만 하니까 반영을 안 했는데 2024학년도부터는 등급으로 환산해서 반영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진로 선택 과목에서 2024학년도 역시에서 우리가 좀 집중 거기에 주의를 기울일 대학교가 이제 바로 건국대와 동국대와 성균관대가 있습니다. 자, 건국대와 동국대와 성균관대의 경우 진로 선택 과목을 정년 평가할 거 아닙니다.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 어떻게 반영하죠? 뭐 1등, 뭐 A를 1등급 주고, 뭐 B를 뭐 2등급 주고, 뭐 C를 뭐 3등급, 4등급 준다라고 했는데, 자, 이 건국대, 동국대, 성균관대는 정성평가만 활용한다라는 점, 그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성평가니까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당연히 성취도는 A가 나와야 되겠지만은, 그 여러분들 과세특이 중요하다라는 과세특에서 여러분의 진로 역량과 학업 역량이라든지 그런 점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지 그 과세특 기록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 모집에서도 큰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로, 자,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 가산점이 폐지가 되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뭐 미적분 기하에 해당하는 수학 가형과 그다음 과학 탐구 응시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선택형 수능에서는요, 이제 미적분과 기하 응시자가 확률과 통계 응시자에 비해서 고득점을 받는 경우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적분과 기하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은 점차 폐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문계나 확통 학생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정말 그게 확통에서도 수학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힘들었던 거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문계 학생들이, 나도 미적분을 준비해야 되나?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했지만, 현재 이러한 추세가 2024학년도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수학과 과학 선택 과목의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일단 고교 학점제가 들어오게 되면서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학생 선택권을 확대한 그런 현행 교육 과정에 맞춰서 수능 최저도 이제 변화가 있다. 이 수능 최저도 이제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뭐 2024학년도 대표도 서강대,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에서 수학과 과학 선택 과목 제한을 아예 폐지해 버렸어요. 다만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탐구 영역에서 한 개 과목은 과학 탐구에 응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에는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의 표준 점수 최고점 차이가 무려 3점까지 벌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경된 수능 체제에서는 아무래도 확률과 통계, 그러니까 사회탐구 응시자에 비해서 미적분 및 과학탐구 응시자가 고득점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자연 계열로 교차 지원하여 합격하는 수험생은 반대 경우에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정시 모집에서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영어 영역이 영어가 좀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영어는 아시다시피 그게 절대평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에 따라서 이제 등급별로 가산점을 부여하고는 있는데, 이제 고려대, 뭐 서강대, 서울대, 중앙대 같은 경우는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만 영역별 비중에 따라 점수를 산출한 뒤에 영어 영역은 등급별로 점수를 가산 또는 감산 이러한 걸로 해서 일정 비율로 반영하였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서서히 등급별 영어 환산 점수 차이가 대체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정시 모집에 있어서 영어 영역의 영향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과학기술대 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점수 차를 10점에서 5점으로 줄여버렸어요. 절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영어 영향력이 줄어들었고요. 또 인하대 같은 경우도 영어 환산 점수 차를 축소해버렸고, 한국여대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도 1등급에서 4등급 점수 차이가 3점에서 무려 9점으로 그렇게 갑자기 늘어난 그런 한국 외대가 있었는데, 외대 같은 경우는 그런데 학교 특성상 외국어 대학교니까 뭐 이런 점수 차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건 당연히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현재 정시 모집에서 영어 영향력이 지금 현재 약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2024학년도 수도권의 주요 대학 특징 중에 수능 최저 완화, 좀 변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냥 추천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도 또 갑자기 확대가 되거나
아니면은 인원 제한을 폐지했거나 그런 데는 종종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과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나름 전략적인 지원 전략이 필요하고 그와 못지않게 학종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생기비와 진로 역량을 충분히 잘 보여줄 수 있는 전략을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어느 정도 대략 만들어 놔야지만 여러분들이 입시에서 차근차근 계획대로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